누구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스라이팅 범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스라이팅 정말 한때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기도 했고 지금도 요즘에 뭐 유행어가 될 정도로 무슨 말만 하면 가스라이팅 아니야? 막 이렇게 너도 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만큼 곳곳에서 가스라이팅이 많이 일어나면서 내가 당하거나 아니면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자, 최근에 일어난 가스라이팅 관련 사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릴 때 의붓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이 가족들로부터 없는 말을 지어낸다면서 가스라이팅 당한 사연이 전해져서 공분이 일고 있다고요. 이 무슨 내용인가요? 예,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다고 해요. 네. 이제 여성이고 본인이 의붓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네. 이게 망상인가요? 봐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망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여성이 어릴 때 이제 의붓 아버지랑 같이 살게 됐고 자매이고요. 엄마와 함께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붓 아버지의 행동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성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네.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네. 샤워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급해. 우리나라는 보통 화장실하고 이 샤워기가 같은 공간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엄마 나 화장실 급해하면 이제 엄마들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고 아버지가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도 변기 위에 앉아서 볼일을 본 척하면서 지켜보고 있더라라는 내용도 있었고 네. 가족들끼리 앉아서 있는데 이렇게 좌석 뒤로 손을 뻗어서 몸을 만지면서 뭐 살이 쪘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매에게 모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나의 어떤 이런 말이 망상인지 봐달라고 하소연하고 정말 피해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엄마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야? 정신병 아니냐는 이 말이 이제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집을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가스라이팅과 연관돼서 이 아이템을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 친족 간의 어떤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아이에게 너만 조용히 있으면 우리 집안은 다 평온하다라던가 혹은 네. 아이에게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여성분도 나는 망상이 아닌데 우리 엄마와 가족들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의붓 아버지잖아요. 이게 또 더 신경 쓰이는 게 친아빠도 사실 요즘에는 어린 아이를 안을 때도 동의를 구하고 맞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여요. 자, 일단은 가족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용기 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나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건도 한번 보실 텐데요. 4살 여아를 학대하고 폭행해서 숨지게 만든 친모가 동거녀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1년 반 동안 2,400회가 넘는 성매매에 나섰다. 이거 저도 기사를 봤거든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두 남녀가 있었는데 이 남녀가 이제 작정을 하고 시 여성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네. 시 씨에게 어떻게 했느냐면은 같이 지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상태다 보니 당장 지낼 곳이 데가 없구나. 거주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부산에 있는 집에 머물게 하면서 같이 살았습니다. 네. 3개월 정도 살았고 이 여성에게 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집안을 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성매매를 해서 돈을 받아오게 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네. 실제로 이 가해자들의 계좌에 입금이 됐었던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이제 가출한 여성이 딸이 있으니까 양육 수당 같은 거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도 이제 두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문제는 더 뭐냐면 너 애교육 똑바로 시켜 하면서 훈계를 하고 이 다친 아이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이 아이가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느냐? 엄마인 시 씨에게 폭행을 당해서 네. 발작을 일으키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몰래 과자 먹었어라고 하면서 이 친엄마가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친엄마가 처음부터 그랬다고 보긴 어렵고 네. 제가 아까 왜 너 애 똑바로 교육시켜라고 이 두 사람이 음. 계속 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심리적인 지배 가스라이팅이라고 지금 조사 단계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왜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냐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도 아니고 그래도 아이가 있을 정도의 뭐 이제 성인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인인 여성이 두 사람이 저런다고 저렇게 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지금 본인의 자존감이 극도로 떨어져 있고 사회적으로 관계 형성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처음에는 보면 도움을 주는 것처럼 네네. 접근을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심리적인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는 또 이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C씨, 이 여성, 엄마에 대한 처벌도 물론 있어야겠습니다. 네. 아이를 때린 부분이라던가 그렇죠. 사망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판 과정에서 밝혀줘야겠지만 이 A와 B라는 남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판이 열리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수위의 처벌이 나올지 또 실제로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졌을지를 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뭐 예전에는 사실 그 피해를 입힌 그 엄마에게만 법적인 처벌을 가했다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렇게 A 씨, B 씨에게도 그렇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 자, 참 다음 사건 분들 정말 볼 때마다 착잡해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네, 30대 여성에게 수십억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로 접근한 뒤에 모텔에 감금을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커플이 경찰에 잡혔다고 하면 또 커플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두 사람이 내연 관계에 있는 두 남녀가 약 3달 정도 한 여성을 감금을 했습니다. 예. 모텔 같은 데 감금해 놓고 네. 성폭력을 저지르고 1억 정도를 갈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첫 단계 대부분 도와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믿게끔 있는 만든 사람들은 다음에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사업하는데 30억 정도 벌게 해주겠다. 자녀 결혼까지 책임지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역시 가스라이팅 어떤 심리적 지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지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우리한테 많이 회자되고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은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뭐 수사 기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던가 구조적인 변경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지속적으로 당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부인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깝고 결국은 내 그 영혼까지도 갉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가스라이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자존감 교육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이들에게 훈육을 할 때도 뭐 하지 마 하는 교육보다는 이거보단 이게 낫지 않아라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처벌 위주의 교육은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꾸 인지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훈육의 단계에서 필요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행동이 보다 어떤 쪽으로 긍정적으로 강화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한 교육 해가지고 왜 잘못하면 혼내고 이런 교육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교육보다는 좀 자존감 교육을 많이 해서 아이가 혼자 있을 때든 청소년기에건 내가 혼자 있더라도 이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좀 덜어주고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라는 중심으로 교육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종교와 연관한 사건도 다뤄볼 텐데 저는 이제 일부 종교에서 가리키는 것도 조금은 현실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종교에서 어떤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내 탓이요라고 가리키잖아요. 여기서 내 탓이요라는 것은 아마 상대방만 탓하지 말고 너의 잘못도 돌아보라라는 아마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교육을 잘못 받아들이면 가해자를 용서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심지어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한 잘못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하는 저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나쁜 가스라이팅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육이라든가 종교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양식이나 교육이라든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혹시 이런 요소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맞아요. 이 비과학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교육적으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역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다방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종교라는 게 이렇게 믿음의 척도기 때문에 맹신을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참 약간은 사실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요즘에는 OTT 플랫폼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 중에서 그 JMS의 교주인 정명석 씨의 성폭행에 대해서 또 JMS 신도들이 그런 성폭행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면서 그렇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왔고 참 저도 봤거든요. 그게 이제 3회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힘들 때 일단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안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종교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굉장히 예민한 주제거든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또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네. 하는데 그 이유가 심리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JMS 관련해서 지금 김도영 당국대 수학과 교수가 이것을 비판하고 예방하는 이런 인터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왜 이 여신도들이 이 어떤 성폭행의 피해자가 됐는데도 이런 사건이 쉽게 세상에 알려지거나 문제 제기가 되거나 하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열성 신도들이 피해자한테 달려가서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의 몸을 빌려서 너를 사랑해 주신 걸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것도 뭔가 본인과 친한 사람, 네. 믿을 만한 사람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정말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종교단체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친절하게 인맥을 그냥 쫙 예. 넓혀줍니다. 제가 네. 이제 자존감, 고립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모든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외롭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런데 너무 이렇게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더군다나 나에게 뭐 당장 돈 꿔달라 이런 것도 네. 아니고 같이 종교생활 해보자, 우리 신앙생활을 해주고 봉사활동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두터워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이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긴다라는 것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최근에 이런 사태에 영향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종교가 그런 신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그런 활동 같은 친목 것도 활동 같은 굉장히 게 굉장히 영향을 중요하잖아요. 미치죠.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흔히들 말하는 이 사이비 종교에서의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정말 치밀하고 견고하고 갈수록 막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한 사람을 이렇게 포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을 들이는 것 같던데, 자, 평론가님은 이 가스라이팅, 사이비 종교에서의 가스라이팅을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종교에서 하는 모든 친목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나쁘게 비판할 것은 없는데요. 네. 이 사이비 종교에서의 가스라이팅과 이런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단절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 안에서 돈을 착취한다던가 노동력을 착취한다던가 아니면 성범죄처럼 성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 ing가 붙은 이제 가스라이트라는 희곡에서 유래된 말인데 네. 한 여성이 집안이 이렇게 옛날에 가스등 켰잖아요.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집안의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신 혹시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야?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의 엄마가 이제 정신병이 있다 보니 당신 혹시 당신 엄마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은 맞아, 저 가스등은 문제가 없네. 내가 혹시 정신병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점점 사로잡히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남자는
절도범이자 살인범입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가스등을 다 켰는데 이 남자가 예를 들어 윗집에 올라가서 뭘 훔치려고 가스등을 켜면 이웃집의 주변이 마치 우리가 수압 내려가는 것처럼 네네. 가스등이 실제로 낮아진 게 맞아요. 두꺼비 집이 살짝 내려가는 건가 뭐지? 뭐 그런 네, 개념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공동 수도 쓸 때 한쪽에서 수도 확 쓰면은 약간 수압 낮아지듯이 맞아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여성은 사실을 목격한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계속 당신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나 이제 내가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미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가스라이트라는 희극에서 나온 예, 예. 용어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이비 종교가 그거잖아요. 나 성추행 당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성폭행 맞는 거 같은데? 의심은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 만약 이게 성폭행이면 우리가 여기 있겠니? 가만히 음. 있었겠니? 나를 봐. 나 대학 교수야. 근데 내가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비 종교 단체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다는 점에서 위험한 것이고요. 맞아요. 보통 이제 3단계라고 하죠. 처음에는 가스라이터 이제 라이팅을 당했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진 않아요. 이거 맞아 안 맞아? 네.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럼 2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혼란스러워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나 저 사람 이제 안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3단계 그냥 저 사람 맞는 것 같아. 여러 사람의 수긍을 하니까. 수긍을 하는 2단계로 가고 본인이 오히려 내가 이상한가?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런 부분이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흥미거리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 네. 우리가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예방책도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라든가 재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야지 가스라이팅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문제까지 쭉 이어보기 때문에 왜 법률방송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냐. 법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네. 세상의 관점에서 다시 법을 보자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슬로건으로 좀 쓰고 싶네요. 네. 자, 최근에 가스라이팅뿐만 아니라 스토킹이나 관계 망상형의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그 이유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걸 뭐 100%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한 연구 논문 같은 것이 이제 기고문에 실려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인과관계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상관관계. 그렇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A 때문에 무조건 B로 연결된다 이고 상관관계는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최근에 이제 예전에는 일본도 다산주의였는데 단산주의, 아이를 한 명만 낳는 문화로 바뀌고 있고 어떻게 되냐면 고령화에 따라서 고령 인구는 급증하고 젊은 인구는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고령화, 고령 인구가 많아지죠. 그런데 고령 인구 중에 왜 우리 뭐 노인 고독사, 노인 고립 현상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예. 이런 것이 되면은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노인 관련 범죄가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인 가구 증가가 1인이어서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난 1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고립돼서 1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고립감에서 오는 또 범죄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거고요. 이게 관계 망상형 강력 범죄라고 하는데 네. 전 이 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게요. 왜 무슨 이런 뜻이지, 경우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연예인이 계속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로 나를 좋아한다. 예를 네. 들면 이 여성도 나를 사랑한다고 망상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잘 끊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관계 망상형 범죄입니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스토킹도 사실은 관계 망상형이잖아요. 예. 내가 계속 이렇게 구애를 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상대방도 싫은 척하지만 사실은 나를 좋아하고 정말 있다. 그야말로 망상인데 그거. 망상입니다. 예. 관계에 대한 망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최근에도 몇 번 짚었는데 이 스토킹은 그냥 뭐 훔쳐보거나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줘? 라면서
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모든 범죄를 관계 망상형 범죄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도 그렇고 이런 뭐 스토킹도 그렇고 이런 것이 다 최근에 어떤 인구 구조와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언급한 보고서의 주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평론가님, 우리가 이 세뇌시킨다, 세뇌 교육한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결국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세뇌랑 가스라이팅이. 예, 근데 네. 제가 가스라이팅에서 관계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세뇌라고 하면은 뭐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너 오늘 이거 안 하면 오늘 죽는다. 이게 이제 네. 세뇌겠죠. 네,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은 관계에 기반을 두고 음. 있습니다. 난 너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너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든가 너의 이런 주장 혹시 너 그때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 더 나빠.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거나 억압하고 뭐 폭력적으로 행사한다는 느낌이 못 들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심리적 지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피해자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죠. 예, 예. 왜냐,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이 나를 너무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거부했을 경우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심리 전문가들은 세뇌보다 가스라이팅이 더 무섭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러네요. 겁니다. 정말 야금야금 이제 영혼을 그렇습니다. 파괴시키는 그런 예. 행위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가 논란이 됐었고 저희 방송에서도 좀 다뤘었는데 드라마 더 글로리와 함께 요즘에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학폭을 일종의 심리적 지배인 가스라이팅 차원에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너무 슬픈 현실인데요. 이 학교폭력이라던가 성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피해자 당사자도 괴롭고 가족들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 가족들이 뭐 소송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위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예, 왜죠?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뭉치자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 예를 들면은 일단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또는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괴로워요. 예. 그럼 이게 부모님들이 심리적으로 괴로운 상태에서 싸웁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네. 아니야, 네가 이렇게 했잖아. 아니야, 이 방법이 맞아. 그러면 피해자가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그럼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해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피해 학생들이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 내가 슬픈 기색을 하면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나만 집에서 나가버리면 되지. 이런 잘못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 정순신 정순신 씨 아들 관련 학교 사건도 네. 이 가스라이팅의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특히나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했어. 미안해, 내 잘못이야. 그리고 학교 측에서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아이의 잘못이야 라고 제대로 처벌을 해주지 않은 상태라면 피해자가 내가 그때 제대로 말을 안 한 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학교 폭력도 그렇고요. 성범죄 범죄도 제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조건 응징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피해자의 회복인데 그게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 안타깝습니다. 드라마 더 예. 글로리에서 이제 OTT가 공개됐으니까 제가 한 부분만 얘기해도 네네네. 저작과 문제가 없겠죠. 예. 예고편에도 나온 말인데 피해자 문동은에게 가해자 연진이가 난 잘못한 게 없어. 사과할 게 없어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 문동은이 정말 너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표현을 짓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본인은 몇십 년 동안을 그 고통에 시달리고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맞을만 해서 맞았어. 그리고 네 주변인들이 잘못이야. 네 주변인들이 방관해서 이렇게 된 거라는 식으로 가해자들이 계속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네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리고 하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정말 나쁜 사람은 문동은의 엄마예요. 그 엄마가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보호해줄게. 그리고 아니니까. 저 아이들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랑 한편에 서게 되죠. 물론 그 엄마가 뭐 가스라이팅 직접적으로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아이에게
너가 맞을만 했으니까 맞을지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가스라이팅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최근에 여러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흥미거리로 다루지 말고 사실은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 제목에서 다룬 것처럼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육아하는 데 있어서도 혹시나 내가 그러진 않았는지를 좀 맞습니다. 돌아보게 되네요, 지금. 네, 어쨌든 뭐 가스라이팅이란 자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안 됐어요. 이런 용어를 막 사용하게 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 많이 개념도 낯설다 보니까 혹여 그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도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토킹 관련된 법안이 이제 기틀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법관들끼리 얘기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사실은 가스라이팅도 지금 이제 막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수사 기법이라던가 예. 양형이 어떻게 포함시키기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네. 현장에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도적 예방책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에 또 범죄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누누이 얘기하자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참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 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면 좋을까요? 예. 이게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가스라이팅에 대한 게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흥미거리로 보지 말고요. 우리가 이건 좀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 더불어서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사 기법이라던가 양형이라던가 또 우리가 이것을 수사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잘 마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항상 얘기하는 것은 제도가 없으니까 뭐 이 수사관이라던가 예를 들면 형사들이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놓치거나 혹은 기소를 할 때 이게 기소 요인이 돼라고 판단을 잘못할 오히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도 또 뭐 사법부에서도 또 뭐 검경 차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